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5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잡지식의 세계에 빠질 준비 되셨죠?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잡지식, 필로폰의 어원. 마약하면 어떤 종류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히로뽕, 즉 필로폰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이 필로폰의 어원이 참 신기합니다. 일본의 다이니폰 제약은 필로폰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 필로포너스에서 따왔는데요. 이 단어는 사랑한다는 뜻의 필로와 노동을 의미하는 포너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노동을 사랑한다 라는 뜻이죠. 필로폰을 먹게 되면 각성하게 되고 내구력 향상이 되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장 작업 중 졸음을 쫓는 약으로 사용되었고, 노동의 효율을 올려주는 약품으로서 많은 공장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며 병사의 사기와 내구력 향상을 위해 군대에서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두 번째 잡지식, 신당동의 본래 뜻. 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동, 현재는 새로울 신, 집당, 마을 동자로 구성되어 새로 세워진 집들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옛날엔 약간 달랐어요. 1894년 이전까지만 해도 신당동은 귀신신, 집당, 마을동이라는 한자로 구성된 마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엔 지정된 성문으로만 시신이 한양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광희문과 소희문이 해당 역할을 맡고 있었죠. 그래서 이곳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통과하는 문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곳에 위치한 신당동은 자연스럽게 문효촌이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당동 하면 문효촌이 떠오르을 정도라고 하죠. 떡볶이가 떠오르는 동네가 본래 문효촌이었다니 놀랍습니다. 세 번째 잡지식, 파란색은 경시되었었다. 파란색 하면 하늘이나 바다가 떠오릅니다. 한결같다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색이기도 하죠. 하지만 12세기 이전엔 파란색이 폄하되었던 색이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파란색을 진정한 색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파란색을 야만인들의 색으로 보았죠. 파란 눈을 가진 여성을 천하게 보기도, 파란 눈을 가진 남성은 거칠고 멍청하다는 편견까지 생길 정도로요. 하지만 12세기 이후 파란색을 염착시키는 기술이 발달해 화가와 염색공이 파란색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파란색은 성모 마리아의 색이 되기까지 합니다. 겸손의 의미까지 갖게 되죠. 이전까지는 파란색을 제대로 염착하는 기술이 없어서 하늘이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칠해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와서야 하늘과 바다가 파란색으로 칠해지기도 하죠. 아무튼 믿음과 신뢰의 이미지를 가진 파란색이 오래도록 폄하되었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네 번째 잡지식, 판사의 컨디션이 중요한 이유.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판사의 컨디션에 따라 가석방 판결률이 다르다는 것이죠. 뉴욕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조나단 레베브는 이스라엘의 8명의 판사와 가석방 청문회 1112건을 분석하게 됩니다. 판사가 일하는 시간을 아침 간식 시간과 점심 식사를 기준으로 나눈 결과 판사가 간식이나 식사를 하고 난 직후엔 가석방 판결률이 65%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과 멀어질수록 가석방률이 거의 0%에 가까워졌다고 하죠. 물론 범죄자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판사의 배고픔과 피로함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100%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가 정말 유의미하다면 판사의 컨디션에 따라 판결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불교 출신 단어들. 불교로부터 파생된 단어는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건달, 불교의 8부 중 하나로 음악을 맡은 신 건달바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음악을 맡은 신이 대한민국 정서에선 놀고 먹는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건달의 의미가 변질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식당, 식당은 절이 갖춰야 할 7대 요소 중 하나로서 음식을 먹으며 불도를 수행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주인공이라는 단어도 불교에서 나왔습니다. 주인공이란 득도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아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건물의 입구라는 뜻을 가진 현관, 이 역시 불교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두세 개의 경계에 있는 관문이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사찰 건물의 정문을 뜻하게 되었고, 이게 일반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무진장 많다 할 때 무진장 역시 불교로부터 유래된 엄청나게 많아 다함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여섯 번째 잡지식, 스핑크스 고양이. 그 쭈글쭈글한 피부를 가진 고양이 스핑크스 고양이 아시나요? 수천 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살았을 법한 외형 그리고 이름을 가진 고양이인데요. 이 고양이는 1996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자연 돌연변이로 발생된 개체라고 합니다. 이집트 출신이 아니에요. 물론 고대의 고양이도 아니고요. 스핑크스 건축물의 모태가 된 고양이도 당연히 아닙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새는 고추의 매운맛을 못 느낀다. 우리는 고추를 먹으면 매운맛을 느낍니다. 혀가 얼얼해지고 속이 뜨거우며 심하게는 땀도 나죠. 하지만 고추에 매운맛이 있어 무적인 동물이 있으니 바로 조류입니다. 매운맛은 촉각의 감각 수용기가 매운맛에 반응하면서 매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류가 지닌 수용체는 사람이나 일반 포유동물과 수용체 구조가 달라 캡사이신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새는 고추를 먹더라도 매운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여덟 번째 잡지식, 재벌을 영어로 하면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 등 많은 단어가 떠오릅니다. 근데 한국의 재벌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시나요? 체벌 또는 재벌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영어로 표현되죠. 대기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한국의 가족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요즘 몰사신잡 몰아보기를 만들면서 몰사신잡 소재 고갈로 끝난 것이 아니냐는 걱정 어린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직 다루지 않은 정말 많은 잡지식이 대기 중이니 그런 걱정은 살포시 접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마음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진짜 완전 힘났어요. 더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잡지식 대보나 주제 제보는 참알라밀@gmail.com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저는 더 재미있는 잡지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